여기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분석가가 한국의 현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대체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토록 긴박감을 느꼈던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손입니다. 싱크탱크의 정치 분석가로서 미국 여러 지역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와 동맹 유지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그것이 우리 오랜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존경받는 정치 저널에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히 한국 야당이 미국 한국 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윤석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려는 노력은 제 생각에 우리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 더미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 한국 동맹은 항상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이 동맹 덕분에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지역에서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 결속을 깨트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저는 한국 야당이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을 넘어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와 한국 전쟁 종전선언 추진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율된 시도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러한 야당 세력들은 미국 한국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외부 세력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함으로써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 동맹이 외부 압력과 통제에 더 취약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한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 시도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의 타이밍은 중국의 선전 캠페인과도 의심스러운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 캠페인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 우리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동맹이 약해져 북한과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고문을 마치고 나서 저는 결심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결심과 미국 한국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위협을 억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동맹이 약해진다면 지역 전체가 더 불안정해져 우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고문을 제출한 후 저는 몇몇 동료 연구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동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중국, 북한과 같은 강력한 외부 세력들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분주한 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긴장된 정치 상황과는 거리가 먼 듯한 도시의 풍경을 보았지만 글로벌 동맹의 상호 연결성은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두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와 상호 존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이 중요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될 여유가 없으며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맞서 동맹을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고문을 발표한 후 대중과 동료 연구원들로부터의 반응이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우려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상황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불화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동맹을 붕괴시키려는 외부 세력들의 영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 중 하나는 일부 한국 야당 세력과 중국과 같은 외부 국가들 간의 명백한 협력입니다. 이 세력들은 정교한 선전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미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은 동맹의 기초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지 않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 지역의 안보 역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공식적인 종료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동맹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타이밍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야당 세력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한국 동맹의 신뢰성이 의문시될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기 더 쉬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러한 야당 세력들의 노력이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려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이 변화하면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저희의 대응이 다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당의 행동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노력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외부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참여뿐만 아니라 선전과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도 포함됩니다. 핵심 단계 중 하나는 한국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맹의 무결성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공공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허위 서사를 상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한국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공동 군사훈련을 늘리고 정보 협력을 확대하며 공유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지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한국에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구원들과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략적 통찰력과 협력적 노력을 모두 요구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전은 크지만
협조적이고 결단력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동맹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맹은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저희의 대응이 선제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도전이 가득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온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료 연구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훈련 세션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인 힘과 위협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위입니다. 훈련의 빈도와 범위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동맹이 여전히 견고하고 헌신적이라는 메시지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군사협력은 북한이나 다른 지역 행위자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군사협력 외에도 저는 더 깊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보는 힘이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갖는 것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원을 풀링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위협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술 협력도 중요한 초점 분야입니다.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는 우리가 계속 투자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보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기타 첨단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동맹이 방위 능력의 최첨단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외교 방문, 연대의 공개 성명,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제가 강조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외부 조작자들에게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붕괴시키려는 노력은 조정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선전과 허위 정보 캠페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공공이 동맹을 지지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특정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공동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사일 방어, 사이버 위협, 경제 협력과 같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팀입니다. 전문화된 팀을 만들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저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적 또는 외교적 조치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다루어 그 탄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사람들 간의 연결을 포함하여 우리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관계자들은 우리의 지원과 더 긴밀히 협력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헌신은 앞으로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동맹을 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되돌아보며 저는 역경 속에서도 굳건함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수년간 많은 폭풍을 견뎌냈으며 계속된 헌신으로 현재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강화된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허위 정보와 선전에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야기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외부 세력들이 공공 여론을 조작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구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한국 내에서 불신과 혼란을 조성하여 정부와 미국 한국 동맹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퍼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허위 정보 식별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담 태스크포스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미디어 분석, 사이버 보안,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미디어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감지하며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한국의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신속하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화를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외에도 공공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선전에 맞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조작에 대한 신뢰와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브리핑, 연대의 공개 성명, 그리고 미국 한국 동맹과 그것을 지지하는 공유 가치를 강조하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포함합니다. 신뢰받는 지역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 넓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우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허위 이야기를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허위 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도구와 플랫폼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허위 정보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의 싸움이 단합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헌신과 협력을 통해 그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정보된 공공과 열린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동맹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외부 압력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시행한 조치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정보의 사례가 줄어들었고 한국 정부와 미국 한국 동맹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러한 초기 성공은 선전과 허위 정보의 부식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의 힘은 단지 전략적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진실을 지키고 상호 이익을 수호하려는 공동의 헌신에도 달려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허위 정보가 초래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국-한국 동맹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안정과 협력의 등대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와의 싸움과 동맹 강화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긴급한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입니다. 미국-한국 동맹의 무결성은 이 지역의 더 넓은 안보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협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정규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들어오는 위협을 더 효율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고 방어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더 나은 조정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상 준비 태세도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은 전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무역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계와 잠재적인 침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공동 해군 훈련을 통해 우리는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이러한 중요한 해양 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지역 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은 중요한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첨단 사이버 보안 조치에 투자하고 한국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방어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잠재적인 사이버 사고에 대비한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협력적인 정보 노력도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 능력을 조율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위협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자원과 전문 지식을 풀링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우리는 비정규 위협인 테러리즘과 간첩 활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동작전과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의 대테러 노력을 강화하면 공격을 예방하고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적대적인 행위자들이 우리의 방위 및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도 지역 안정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무역 협정과 같은 공동 경제 이니셔티브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더 견고하고 상호 연결된 지역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호 의존성은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이 밀접하게 얽혀 있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경 안보도 간과할 수 없는 신흥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기존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지역 내 새로운 도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경 이니셔티브와 재해 대비에 협력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은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연구를 공유하고 재해 대응을 위한 공동 전략을 개발하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안보 조치를 시행하면서 강하고 응집력 있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헌신과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도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의 동맹이 지역 안정을 지키는 데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역 안보의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즉각적인 우려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역의 안정은 국제 무역에서부터 지정학적 권력 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한국 동맹의 안보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가 시행한 협력적 조치들은 동맹의 단합과 회복력을 촉진하며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단합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저는 동료 연구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우리의 동맹의 안정성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안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군사훈련은 더 자주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집단적인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정보 공유는 개선되었고 이는 우리가 잠재적인 위협을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술 협력도 진전되고 있으며 양국이 최첨단 방위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조치에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이 최신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맹을 진정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조정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지원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강조한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방위비 증액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방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군사 능력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과 연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호 안보에 대한 투자는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공유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교적 이니셔티브도 단합된 전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자주 외교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지도자들 간의 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정기적인 전략적 대화를 통해 우리의 목표와 접근 방식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직면한 지역적 도전에 대해 일치된 목표와 접근 방식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국제적 지원도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동맹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글로벌 안정을 기여하는 더 넓은 국제관계의 일부입니다. 다른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 외에도 저는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전에 맞서고 회복하는 능력은 동맹의 강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준비 태세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력,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모든 이러한 영역에서 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견딜 수 있는 동맹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 동안 저는 동료 연구원들의 결단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 한국 동맹이 우리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지역 내 민주주의 가치의 등불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단합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은
공격을 억제하고 평화를 촉진하며 상호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가 연설을 마치면서 저는 깊은 책임감과 낙관적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확실히 도전적이지만 단합된 접근 방식과 변함없는 헌신으로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단합된 노력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계속해서 기여했습니다. 공동 이니셔티브는 번창했고 외교적 유대는 깊어졌으며 양국의 대중들은 우리의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합과 협력의 감각은 분명해졌으며 이는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되돌아보며 저는 역경 속에서도 협력의 힘과 함께 서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회복력 있고 역동적인 파트너십으로 증명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동맹이 안정의 기둥이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의 어느 아침, 라바트의 국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해요.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이 우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모로코 국방조달 책임자로서 몇 달 동안 진행해온 라팔 전투기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측과 어렵게 영상통화를 마친 참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된 거군요. 제가 나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팔 계약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니에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에어컨의 은은한 소음만이 들렸어요. 왜 이 순간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설명드릴게요.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군은 국경을 방어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현대식 전투기가 꼭 필요하죠. 프랑스 다소사가 제작한 라팔 전투기는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데다 오랫동안 협력해온 프랑스 제품이니까요. 제가 책상 위에 있던 재정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 보고서는 수없이 검토하면서 페이지가 이미 여기저기 접힌 상태였죠. 몇 주 동안 잠 못 들게 했던 숫자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전투기 한 대당 1,800억 원, 대략 1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이었죠. 이 금액은 우리 국방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군사 장비들이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 훈련 시스템, 레이더 설치 장비, 아니면 더 가벼운 전투기 여러 대를 구매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다른 선택지들을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정적을 깨고 카림, 우리 수석 재정 분석가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KF-22를 보라매나 러시아의 Su-67은 가격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모로코 지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손가락으로 우리 해안선을 따라가며 접합 800km가 넘는 대서양과 지중해 해안선을 훑어봤어요. 모로코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공 역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필수적이었어요. 다시 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라팔 계약을 준비하며 몇 달을 보냈어요. 기술 사양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훈련 프로그램까지 계획했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도 어쩌면 이번 좌절이 더 나은 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를 공유할게요. 제가 말하며 메인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어요. 라팔이 훌륭한 전투기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높은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소사의 공장에서 나온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두 대밖에 생산하지 못해요. 심지어 프랑스 공군조차 작년에 주문했던 26대 중 받지 못한 대수가 있었죠. 지금 대기 중인 항공기가 200대가 넘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나서 방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흐메드, 우리 기술 전문가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국장님, 이런 생산 지연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할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라팔의 설계는 20년도 넘었으니까요. 2001년에 처음 실전에 배치된 기체였거든요.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라바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우리 수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나라의 필요와 역량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로코의 미래를 내다봐야 했어요. 맞아요. 제가 팀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이번 좌절을 기회로 삼읍시다. 내일부터 새롭게 평가를 시작해봅시다. 예산에 맞으면서도 생산 일정이 더 적합하고 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항공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요. 모두 자료를 챙기며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에 아까 느꼈던 실망감 대신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더 나은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하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모로코 하늘을 다음 세대까지 지켜줄 전투기를 찾는 일이요. 라바트에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하루 일지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부터는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가격과 현대적인 특징으로 제 관심을 끌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좌절이 모로코에 딱 맞는 항공기를 찾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펼쳐진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숫자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전투기 한 대당 1,800억 원, 그 순간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왜 우리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의 완벽해 보였던 거래를 포기해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제 팀과 회의를 열고 우리의 국방 예산으로 뭘 살 수 있을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라팔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현대적인 학교 3곳이나 작은 병원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그 돈을 단 한 대의 항공기에 쓰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었겠어요? 제 손이 묶인 기분이었어요. 모로코 국방 구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쓰는 모든 디르함이 타당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높은 가격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프랑스 다소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이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생산 라인은 정말 느렸어요. 한 달에 고작 한두 대의 라팔만 만들 수 있다니요. 이건 마치 커피컵으로 올림픽 수영장을 채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납기 일정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답이 더 걱정스러웠죠. 작년에 프랑스 공군에 몇 대의 라팔을 납품했나요? 제가 생산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그는 몸을 약간 꼬며 목표치였던 26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 지금 200대가 넘는 주문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간단한 계산만 해도 우리가 주문한 라팔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2명밖에 받을 수 없는 바쁜 식당 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 2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라팔의 납기 일정을 두고 느꼈던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마치 중고차를 사려는 기분이 들게 하는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라팔 전투기가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게 2001년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 젊은 조종사들 중 많은 사람이 초등학생이었죠. 프랑스가 그간 여러 차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마치 오래된 스마트폰에 새 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가장 경험이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인 하미드 대위가 딱 적절하게 비유를 했어요. 장군님, 이건 마치 20년 된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야 최고급이었겠지만 2001년 이후로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했죠. 유지 비용도 저희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오래된 항공기는 더 자주 수리가 필요하고 부품 교체도 많아지거든요. 우리 기술팀은 이런 전투기를 10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구매 비용과 거의 맞먹을 거라고 추산했어요. 이건 마치 비싼 시계를 사서 몇 달마다 비싼 수리비를 내는 것과 같았죠. 처음 드는 비용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미래도 생각해야 했어요. 우리 젊은 조종사들은 그들의 경력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라팔이 2040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래의 위협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회의 중 하나에서 저는 라팔과 KF-21, F-35 같은 최신 전투기의 사진을 나란히 펼쳐놨었어요. 기술의 차이는 명확했죠. 현대적인 전투기들은 더 발전된 컴퓨터 시스템, 더 나은 센서, 개선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업데이트가 되었음에도 라팔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게 보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라팔을 운용 중인 인도는 미래의 구매를 위해 더 새로운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었고, 또 다른 라팔 고객인 이집트도 대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구매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걸 보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라팔이 여전히 성능 좋은 전투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은퇴를 앞둔 전문 운동선수 같았어요. 여전히 실력이 있지만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죠. 그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모로코를 위해 더 오랜 기간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했어요. 결국 라팔 계약을 취소하자는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전투기 검색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나쁜 계약을 포기하는 게 때로는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군은 가능한 최고의 장비를 가질 자격이 있고 그 부분을 타협할 순 없었어요. 다음 주 달력을 보니 새로운 옵션을 탐색하기 위한 회의가 이미 잡혀 있더라고요. 라팔과의 실패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 있었어요. 다음 전투기 구매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닫힌 문이 때로는 더 나은 기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KF-21 보라매를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맑은 아침 국제 에어쇼에서였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이 세련된 전투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모로코 방위조달국장으로서 여러 항공기를 봐왔지만 이 전투기는 단번에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왜 이 한국산 전투기가 우리 공군에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KF-21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훨씬 더 강력한 거죠. KF-21은 F-413 GE400K라는 엔진을 사용해요.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장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강력해요. 마치 절대 지치지 않는 튼튼한 심장을 가진 것처럼요. 제가 러시아의 수-57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AL-4BV F1 엔진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엔진은 안정성이 훨씬 뛰어났어요. 마치 두 대의 자동차 중에서 항상 매끄럽게 달리는 차와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거예요. 특히 제가 감탄했던 건 KF-21이 무기와 연료를 싣는 방식이었어요. 이 전투기에는 12개의 무장 장착 지점, 즉 하드포인트가 있어요. 마치 다양한 도구를 가진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떠올리시면 돼요. 각각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
필요할 경우 폭탄 아니면 장거리 비행을 위한 추가 연료 탱크를 달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 덕분에 동일한 전투기를 여러 가지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KF-21의 스텔스 기술이에요. 자연에서 어떤 동물들은 포식자에게서 숨기 위해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KF-21도 비슷한 방식인데 시야 대신 레이더에서 숨는 거죠. 특별한 소재와 설계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게 만들어져요. 이걸 기술적으로는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라고 해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회색 고양이를 찾는 것처럼요. 고양이는 거기에 있지만 발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 전투기의 뇌도 대단해요. ASR 레이더라고 불리는 걸 사용하는데 이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눈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동생을 살피고 동시에 하늘의 색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레이더가 딱 그런 역할을 해요. 파일럿이 멀리 있는 잠재적 위협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죠. 조종석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와 조작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요. 제가 시뮬레이터에 앉아봤을 때 모든 게 손에 잘 닿는 거예요. 화면에는 임무 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잘 들어오게 나타나 있었어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조종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건 진짜 항공기라는 점이 다르죠. KF-21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한국이 일부 기술을 우리와 공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우리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이 전투기를 유지보수하고 심지어 더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케이크를 받으면서 그 레시피까지 함께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투기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게 되는 거죠. 가격도 다른 현대식 전투기에 비해 합리적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비쌌던 라팔 전투기 기억하시죠? KF-21은 비슷한 성능을 더 나은 가격으로 제공해요. 게다가 한국은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공기를 받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 기능도 강점이에요. KF-21은 중요한 기능에 대해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은 다른 백업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요. 근데 이건 항공기의 거의 모든 주요 기능에 적용돼 있죠. 이 덕분에 파일럿의 안전이 훨씬 더 보장돼요. KF-21 보라매를 보면서 저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것을 봤어요. 우리 공군을 현대화하고 우리 하늘을 보호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보였어요. 모로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KF-21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강력함과 안전성을 결합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줘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한국 관계자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우리 파일럿들이 참여할 테스트 세션, 그리고 훈련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KF-21 보라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로코의 하늘을 지킬 완벽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바트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광경은 항상 모로코가 세계에서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지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를 선택할 때 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북단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유럽이 가까운 거리에 있죠. 왼쪽으로는 광활한 대서양이 펼쳐져 있고요. 뒤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너머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모로코예요. 우리는 세계의 세 가지 다른 지역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죠. 매일 아침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수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마치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수천 척의 배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음식, 석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품들을 날아가내 운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위치는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도 가져다 줘요. 여러 방향에서 우리 영공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마치 사방에 문이 있는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정말 흥미롭게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1950년대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얼마 전 군사기록 보관소에서 모로코 군인들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에 참여했던 당시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작전은 유엔군, 그 중에서도 모로코 병사들이 한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용감히 참여했던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 사진에는 모로코 병사들이 한국과 미국 군인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위험한 작전이었죠. 까다로운 조수의 움직임을 이겨내야 했고 적의 방어선을 뚫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병사들은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을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오늘날 한국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종종 이 역사적인 유대를 언급하곤 해요. 이건 단순한 협력 이상의 특별한 관계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이 우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의료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이 모로코를 도와줬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던 시기에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보내줬어요. 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적힌 상자들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 안에는 모로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관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에서부터 배, 그리고 KF-21 같은 첨단 전투기까지 만들죠. 우리가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업 거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투기 유지 및 훈련에 대해 논의할 때 한국 파트너들은 단순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모로코가 한국전쟁 때 도왔던 걸 기억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려 해요. 우리 조종사와 기술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국제방위계약이라는 게 복잡하고 때론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과 함께할 때는 분위기가 달라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단순히 가격과 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서로를 도왔던 친구로서 대화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안보 필요성을 이해하는 파트너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보호해야 하는 경험이 있는 한국은 이걸 잘 알아요. 다른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죠. 제 사무실에서 대서양을 내다보면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가는 화물선들이 보여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물품을 싣고 있는 배들도 있을 거예요. 이 광경은 현대 세계에서 각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줘요. 전쟁 중에 시작되어 평화 속에서 더 깊어진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은 우리가 미래의 도전에 함께 맞설 수 있는 강한 기반이 되어줘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도전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협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위 현대화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깊은 유대는 모로코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우리 사무실 회의실로 일찍 들어가서 커다란 참나무 테이블 위에 여러 전투기 브로슈어들을 펼쳐놨어요. 저는 모로코 국방 조달 책임자로서 전투기를 고르는 일이 마치 새 차를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배웠어요. 단, 이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가격도 수백만 달러 더 비싸다는 점만 다르죠. 우리 옵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각자 두꺼운 기술 사양서와 비용 분석서가 담긴 폴더를 들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반짝였어요. 벽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중국의 J-10이었어요. 솔직히 멋진 기체인 건 인정해야 해요. 하늘을 가르는 날렵한 회색 화살 같은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길이는 22.2m로 대형 버스 2대를 끝에서 끝까지 세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는 4.7m로 마치 3층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크기예요. 제원상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죠. 엔진은 33,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데 이 정도면 소형 트럭을 공중으로 날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대요. 3D 추력 편향 노즐 덕분에 공중에서 체조 선수도 부러워할 만한 고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J-10의 사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KF-20을 보라매를 팀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이제부터가 흥미로워질 겁니다. 제가 KF-21은 재원표가 가장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과 같았어요. 지난달 한국의 생산시설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들이 각 전투기를 만드는 데 쏟는 정밀함과 정성이 우리 모로코 시장의 장인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다만 이 장인들은 가죽이나 노소에 대신 첨단 복합재와 전자장치를 다루는 분들이었죠. 시설은 정말 깔끔했고 도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었으며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임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품질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유지보수랑 부품 수급은 어떻게 되죠? 우리 기술 고문인 아메드가 타당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거기엔 한국이 구축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들의 무기 수출 실적만 봐도 충분히 증명돼요. 그들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우리는 이 선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이 산업에서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관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그리고 조종사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있을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창가로 걸어가 아틀라스 산맥을 바라봤어요. 우리나라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전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하늘을 지킬 거예요. 단순히 화려한 사양만 보고 이 결정을 내릴 순 없었어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팀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기밀이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예산 제약을 이해했고 결제 조건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일부 제조업체들은 전액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자원을 너무 압박하지 않는 결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죠. KF-21이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미래 확장성이에요. 이 전투기는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설계됐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전체 함대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몇 년마다 새 컴퓨터를 사는 대신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기술 사양서와 비용 분석서에 둘러싸여 있자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결정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KF-21은 단순한 군사적 꿈의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이었어요. 햇볕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회의실 테이블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브로슈어들과 문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모로코 전투기 계약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단순히 숫자가 가장 멋진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우리 국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사무실 창문 너머로 모로코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어요. 하늘은 선명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 공군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KF-21 도입 가능성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는 걸 넘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는 일과 같아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종사들은 마치 1990년대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오래된 항공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동은 하지만 최신 안전장치와 첨단 기술을 갖춘 새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KF-21이란 전투기가 우리 용감한 조종사들에게 그런 의미예요. 기지 방문 때마다 조종사들과 만날 때 이 첨단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KF-21은 마치 구형 폴더폰에 비해 스마트폰 같은 존재예요. 이 전투기는 항공기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초능력을 얻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양한 무기와 마치 여러 유용한 주머니가 달린 배낭 같죠.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건 이 전투기가 더 강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이 놀라운 기계를 유지보수하고 심지어 일부 부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단순히 퍼즐을 사는 대신 퍼즐 조각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술 이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국은 우리와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달 한국의 항공우주 시설을 방문했던 일이 기억나요. 거기서 엔지니어들이 KF-21의 여러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로코 엔지니어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나 보였어요. 한 엔지니어가 날개 부품을 조립하는 팀을 가리키며 이런 일이 모로코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우리 공장에서 비슷한 활동이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 파트너십은 모로코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 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같은 여러 분야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모로코인들에게 해외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자리와 비행기에 관한 게 아니에요. 모로코와 한국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때마다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서로 다른 대륙,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며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 측 협력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계약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비슷한 협력을 영감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나누곤 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현명하게 계획해야 해요. 저는 우리 군 조종사들과 이미 KF-21을 조종하고 있는 한국 조종사들 간에 장기적인 화상회의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항공기를 설계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우리 요구에 맞춘 개조 작업이 정말 즐거워요. 모로코는 해안 지역의 습기부터 사막의 열기와 먼지까지 독특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팀은 KF-21이 이런 조건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도록 개조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모든 도전 과제는 이 항공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나라가 구매할 때도 더 나은 비행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앞을 내다보면 정말 많은 가능성이 보여요. 10년 후엔 모로코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나란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우주연구센터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조종사들을 첨단 전투기에서 훈련시키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KF-21의 부품을 제작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보니 젊은 사관생도들이 공군 기지를 둘러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도 언젠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한국과의 이 파트너십 덕분에 그 꿈이 이전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일이 아니라 모로코가 항공우주 기술과 국제 협력에서 당당히 선두에 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제 해가 거의 저물었고 어두워진 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의 밝은 점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 우리 두 나라 간의 새로운 우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 앞으로의 길은 분명하고 저는 모로코를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이끌어가는데 큰 기대감을 느끼고 있어요.